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주말에 조금 더 이제 채널링을 이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해봤는데, 이 자세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미국 쪽은 거의 고점에 다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좀 중간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할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우선은 먼저 이제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초 이후가 아니죠.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그리고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좀 보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이제 리포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인프라 법안 2가 이제 통과됐던 거나 10월 고용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먼저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지표인 M2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S&P 나누기 M2, 나스닥 나누기 M2, 코스피 나누기 M2, 이제 코스닥 나누기 M2로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중국도 이제 M1 나누기 M2 10월 데이터 나와서 이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 계속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는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액 한국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이제 S&P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대비해서 좀 지금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먼저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그 다음에 이제 S&P, 나스닥, 특히 이제 미국 쪽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이제 우리나라 10년 국채금리,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조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홀딩스나 현대해상, 우리금융지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보는 종목은 이제 월요일날 종목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JB, KB금융, 신한금융, 이제 애플 차트 보도록 하고요. 이제 좀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기 전에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유동성 데이터 좀 업데이트된 거 미국 쪽 간단하게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증시 좀 하락 출발하다가 좀 막판에 좀 많이 되돌리면서 마이너스 한 0.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되돌리면서 오히려 이제 플러스로 0.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랑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거의 매도를 하면서 좀 되돌리긴 했지만 사실 크게 좀 방향성 자체는 비슷했는데, 이제 레벨 자체가 좀 아주 비슷하진 않았었고요.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매도하고 기관이 한 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개인이 한 3,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1,100억 정도 매도, 기관 2,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한 2,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3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2,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26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140억 정도, 개인이 한 350억 정도 이제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2.7조 정도 매수 중이고, 현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은 한 3.4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1.3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매도 중입니다. 다만 연초 이후로부터 개인이 계속해서 74조 정도 매수 중이기 때문에 수급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도 크게는 다르지 않아서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미국 쪽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 45만 명을 좀 상회하면서 53만 명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서비스업 부분, 뭐 이제 레저나 접객,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업률도 이제 예상치 4.7%를 하회하면서 이제 4.6 정도가 기록이 되었고요. 뭐 일단 임금 예상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4.9% 정도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0.4% 전월 대비로는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제 1.2조 달러 규모의 이제 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이 좀 가결이 되었습니다. 뭐 이제 뭐 사실 서명할 거는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발효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일단 뭐 기존에 있던 규모 자체에 이게 더해지는 거가 아니라 기존 규모를 포함해서 이게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엄청난 규모는 아니고 이미 다 시장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먼저 보기 전에 이제 일드갭 먼저 살펴보시면은 이제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일드갭인데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저평가고 이제 낮을수록 고평가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상당히 저는 레벨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 좀 이제 그러니까 이 레벨이 낮아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긴 시계열로 봐도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부근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이제 코스피 일드갭 같이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원래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미중 무역 분쟁 좀 일어나기 좀 직전부터 조금 이격이 있는데 이제 미중 원래 패권 전쟁 할 때 보통 1위국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는 뭐 그런 영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 나라 다 사실 밸류에이션은 있고 개인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해결이 되면 될수록 좀 더 이제 미국 쪽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리라 생각을 하고요. 하방 압력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랑 이제 한국 쪽 이제 일드갭이 아니라 이제 일드갭은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다고 치면은 이건 나눈 지표인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하고요.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나라 다 좀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조금 살짝 올라가고 있지만 뭐 절대 레벨 자체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한번 먼저 보시면은 일단 먼저 코스피 신용잔고 코스피 코스닥 합산 같은 경우 24조 조금 증가하면서 24조를 기록을 했고요. 뭐 여전히 사실 높은 수준입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절대 규모 자체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총으로 이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계속 주의를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위험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신용잔고 이제 증감 속도 같은 경우 떨어질 때가 항상 위험한 건데 돈이 더 풀리지 못한다는 거니까요. 뭐 지금 이제 그런 하락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중기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코스닥은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이제 M2로 이제 나눈 지표고요. 이건 이제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뭐 닷컴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도 2018년 고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빠지고 있어서 뭐 계속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 M1 나누기 M2 이 파랑 색깔 데이터 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냥 M1 나누기 M2가 그냥 간단하게 유동성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낮을수록. 뭐 가장 낮았을 때 2015년 중반부 보시면은 이제 중국 증시 급락을 하고 이번에 이제 낮아졌을 때도 또 항생 쪽은 급락을 했는데 뭐 계속 낮은 구간에 있어서 저는 좀 계속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M1 나누기 M2가 가장 낮을 때 이제 외환위기였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중국 쪽은 좀 위험해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표 좀 살펴보면은
일단 뭐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는 뭐 약간 증가를 하고 있지만 결국 YOR로는 좀 피크를 쳤다 보고요. 미국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검은 색깔 선도 뭐 이제 거의 고점은 쳤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뭐 요즘에 이제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좀 봉쇄를 푼 영향으로 아무래도 좀 증가를 많이 한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로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과거 고점들을 넘었다가 이제 빠진 상황이어서 뭐 저는 사실 추세는 안 좋은 추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 대비로 봤을 때도 이제 코스피 시총이랑 S&P 같은 경우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상태다.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봤을 때 뭐 아직 200일 이동평균선 넘지는 않아서 장기 구간 쪽에서는 아직 뭐 위험 선호다라고 보기에는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들고요. 근데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위험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50일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 같은 게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조심해야 된다. 이제 단기 쪽 구간 이제 좀 근시일 내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일단 먼저 간단하게 조금 더 크게 이제 변동이 없는 국내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이제 좀 3주봉부터 일단 오늘은 뭐 좀 그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되더라도 장기 추세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뭐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파동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그 다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장세가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 상승으로 1, 2, 3, 4, 5파, 이제 한 파가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가 이제 큰 1파, 왕 1파라고 볼 수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하고 이제 코로나까지 해서 A, B, C로 이제 큰 2파도 정도 끝이 났고 최근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3-큰 3의 1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3-2파 하락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사실 사전적으로 알기 위해서 원래 제가 여기서 여기랑 여기서 이제 고점을 올려놔서 채널링을 했었는데 뭐 거의 다음 부분에서 떨어졌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지금까지 채널링은 뭐 크게 이상은 없었다. 3-1, 3-2다 라는 거는 뭐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일봉으로 이제 3-1이랑 3-2파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파, 그럼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이제 올려놓아도 보시면은 잠시만요.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고점은 고점 다인 걸 봤을 때도 아 채널은 유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5파 고점에도 채널 떨어질 때 이때 한번 팔고 이때 팔았어도 뭐 충분히 늦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파 고점 친 다음에 여기까지 A파 떨어지고 B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C파까지 떨어져서 A, B, C로 큰 A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파 고점에서 B파 고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여기도 저점 다인 걸 봤을 땐 채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이제 하회했다가 다시 올라간 걸 봤을 때는 일단 B파는 시작됐을 확률이 높다. 여기가 이제 B파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4파랑 또 여기 A파 저점을 그어서 여기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이제 4파 저점이랑 A파 저점을 그어서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오늘 공교롭게도 정말 딱 여기서 칼같이 딱 반등이 있었습니다. 뭐 정말 거의 귀신같이 반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채널에서 그래서 아마 여기가 이제 저는 A, B라고 보는데 이제 B는 A, B, C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A, B, C 정도 이제 사실 국내는 저는 솔직히 좀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쪽은 꽤 많이 빠진다라는 의견인데요. 이제 그러면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이 신고가 할 때 사실 계속 빠졌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역으로도 디커플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뭐 그쵸, 뭐 저도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냥 제가 지금 매기고 있는 파동으로만 봤을 때는 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이미 실질금리 올라갔던 부분 좀 선반영한 부분도 있고 뭐 저는 이제 A, B, C로 이제 사실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뭐 이제 되돌림 파동이 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도 406 정도에서 우리나라는 뭐 406에서 한 422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엘리어트 파동 계산치로는 일단 일반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상승은 아마도 406까지 좀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보고요. 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는 않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추세 자체는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냥 분봉상으로 봤을 때 다만 여기 저점부터 해서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 겹치거든요. 이 파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 지금 여기가 이제 결국 조정 파동인 건 맞다. 상승하는 파동에서의 종종 파동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상승 파동이다. 이게 하락 파동이다 라고 하면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내려가는 걸 봤을 때 여기 이제 상승하는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A, B, C로 저는 좀 올라가리다. 일단 국내 쪽은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뭐 중요한 거는 어차피 올라갔다가 전 내려간다고 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사실 국내 증시도 중기적으로는 좀 조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반등해도 그게 이제 단기 반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코스피 200을 봤었는데 뭐 코스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뭐 차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구름대 여기 하단을 좀 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6일 프랭스팬 이제 내일 되면 호전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A, B, C 다음에 이제 B 다음에 이제 곧 치지 않을까. 좀 코스닥하고 코스피도 조금 움직임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뭐 한 번 여기서 뭐 5까지 이렇게 1, 2, 3, 4, 5로만 한 번 더 갈 수 있겠지만 결국 전고점 넘지 못하고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뭐 코스닥 150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보다 오늘은 좀 나스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스닥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근데 장기 파동은 또 이제 S&P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서 그럼 S&P로 일단 장기 파동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파동은 좀 나스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둘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 파동 같은 경우에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금융위기 바닥부터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쪽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에서 3회5로 3파,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다. 고점을 저는 이제 거의 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뭐 사실 여기는 파동도 사실 깔끔하지 않나. 여기도 딱 코로나가 여기가 A, B, C, D, E 파까지 딱 1, 2, 3, 4, 5로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깔끔했다라는 생각이고요. 나스닥이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뭐 좀 차트를 바꿀 게 있다면 제가 보통 이제 기본으로 로그를 보는데 아무래도 이 마지막 5파는 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산술로 보는 게 더 그냥 일반적인 차트로 보는 게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로그를 빼고 일반 차트로 보면은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이게 아마도 이제 5파인데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저는 이제 1파, 2파 이렇게 짧은 게 1파, 2파 3파, 여기가 4파고 나서 마지막 이제 5파가 어떻게 갔을까가 가장 중요했는데 뭐 생각보다 조금 카운팅이 이렇게 매기니까 저는 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가 이제 5파이고요. 여기가 이제 5파인데 5파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1, 2, 3, 4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파, 그 다음에 3에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여기까지가 3파, 4파, 이게 지금 5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2파랑 그러면 4파 저점을 그어서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3파 고점에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이제 거의 딱 채널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를 이제 넘지 않고 만약에 넘지 않고 오늘 만약에 하락해서 끝이 난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제 하회해서 끝이 난다 라고 하면은 뭐 조금 더 이제 그게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뭐 저는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제 여기 마지막 5파도 이제 1, 2, 3, 4, 5가 지금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RSI도 뭐 과열이고요. 뭐 20 볼린저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아마 이렇게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2009년도 이후로 상승분을
나스닥이나 S&P는 다 되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러면 정말 꽤나 엄청나게 큰 하락, 그냥 계산치로만 한번 생각해 본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사실 상당히 큰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한 가정이 맞다면요. 왜냐면 그러면은 S&P는 뭐 거의 한 10,000 정도까지, 15,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최대 6,800이니까, 뭐 6,900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S&P도 뭐 지금 거의 4,700에서 한 3,145, 최대는 뭐 2,200까지도 열려 있다. 뭐 그래서 무슨 이유일진 모르겠으나 아마도 저는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는 봅니다.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여서 사실 이게 증시가 랠리를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조금 다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실질금리 얘기는 제가 그냥 좀 마지막 말미에 할까 하다가 그냥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S&P까지는 차트를 보고 조금 왜 이제 우리나라는 먼저 조정이 오고 미국은 이제 조금 나중에 오는지 뭐 그 부분 그냥 유동성 먼저 설명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된 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파 저는 좀 고점을 치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 S&P 같은 경우도 결국 살펴보면은 그리고 이제 볼린저 200으로 본다 하더라도 볼린저 250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넘었고요. 200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넘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 사실 넘는 경우가 드물고 넘었다가 하회하면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 보인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결국 다시 좀 로고를 풀고 채널링을 해보면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도 똑같이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뭐 4파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5파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3파, 4파, 이제 5파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2파랑 여기도 똑같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정확하게 그어보죠.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5파 고점을 추정할 수 있는데 뭐 딱 닫고 빠졌거든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그래서 뭐 사실 S&P로 봤을 때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타다가도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죠. 오늘 만약에 이제 급등해서 여기다 붙여놓지 않는 이상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더군다나 마지막도 여기도 이제 1, 2, 3, 4, 5가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계속해서 생각입니다. 뭐 RSI를 보나 MAC를 보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사실 추세 자체로는 사실 문제가 없죠. 추세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파동상 저는 특히 이제 오늘 내일이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뭐 오늘 내일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이제 정말 2009년도부터 되돌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뭐 지금 이제 뭐 사학개미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레버리지 상품으로 미국 쪽 많이 간다고는 하지만 뭐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 근데 좀 그 이제 근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 유동성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차피 이제 오늘 유동성 데이터 업데이트 된 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통장 안에 있는 잔고다 이제 은행에 쌓여 있는 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지급준비금은 일단 뭐 저번 주는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한도를 살짝 늘려줬죠.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증가를 했고요. 연방준비은행 총자산은 계속해서 매월 이제 1,200억 달러를 지금 아직까지는 사고 있죠. 이제 이번 달 중순부터 이제 월마다 150달러씩을 줄일 예정이고요. 이제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증가하고 있고 썼고요. 이제 저번 주에는 영향을 안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부채 계정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이 뭐 이제 아까 봤던 지표들입니다. 뭐 자산하고 거의 같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유동성 자체로는 크게 변동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그냥 밸류에이션 내용만 먼저 살펴보면은 그냥 뭐 매번 이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뭐 사실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지금이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주제여서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지금 증시가 실적만으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사실 주가라는 게 이제 실적하고 할인율하고 성장률의 이제 함수인데 결국 주가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실적만 많이 보지만 뭐 실적하고, 네, 물론 실적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적하고 이제 성장률하고 이제 할인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실적 자체야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업사이드가 지금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동은 없다고 치죠. 뭐 일정 부분 상승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뭐 미국 쪽은 뭐 사실 법인세 인상하고 최저 법인세율 인상하고 하면 사실 올라가기도 쉽진 않아 보이긴 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성장률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변동은 없다고 치고요. 그럼 이제 할인율이 근데 중요한 것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할인율이 그럼 왜 올라갈까? 이제 이분이 이 부분을 이제 양적 완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럼 증시는 이때까지 왜 올라갔을까라고 하면은 이 연방준비은행 이제 조정금리를 보시면 뭐 조금 더 시각적으로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조금 2008년도 이후로 차트로 보시죠. 원래는 기준금리가 이 조정금리나 기준금리나 원래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빨간색이나 주황색 색깔이나 거의 똑같았는데 2008년 말부터 사실 달라지거든요. 이제 왜 그럼 달라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미국 쪽 기준금리가 0에서 0.25입니다만 이제 레인지가 0%라고 볼 수 있죠. 0%입니다만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5.5%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죠.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럼 이제 왜 이거 조정기준금리는 뭘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이 기준금리에서 이제 초과지준금이랑 이제 리버스 레포라는 계정을 이제 100억당 기준금리 이제 10bp, 이제 1bp라고 해서 가정을 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 그만큼 이제 기준금리를 내린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가시적으로 양적 완화가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하하는 효과가 있었나라고 이제 보여주는 지표고요. 그게 이제 양적 완화를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5.5% 이제 최저점은 마이너스 5. 거의 6%까지 내려갈 정도로 이제 양적 완화를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증시가 날아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부산물이 이제 실질금리가 낮아진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 파란 색깔하고 약간 이 세피아 색깔? 이 색깔이 이제 실질금리인데요. 낮아졌던 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4번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냥 존재한 이후로 4번밖에 없기 때문에 4번이 다 최근 들어서죠. 대부분 이때 70년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했을 때랑 그래서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오고 그때 이제 그 전에 당연히 이제 자산 버블이 옵니다. 왜냐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라는 것 자체가 할인율이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이제 엄청나게 낮은 할인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버블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제 지금 테이퍼링을 이제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11월 중순부터 이제 매달 150억 달러씩을 줄이면 이 실질금리는 이제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거를 반영하는 이제 뭐 테이퍼링이 맨날 테이퍼링 한다 해서 이미 시장이 반영한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정말 반영이 됐으면 이 실질금리가 이미 올라가 있었어야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가 있지 않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곧 반영을 한 방에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곧이지 않을까. 차트상을 봤을 때, 엘리어트 파동을 봤을 때 곧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랑은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까지는 내려가지도 않았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명목금리를 차감한 거는 내려갔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팁스 금리 같은 경우에 계속 플러스였지만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0.5%나 상승을 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이미 실질금리가 많이 이렇게 반등이 주황 색깔이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주황 색깔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증시 자체도 힘이 없었던 거고요.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우리나라는 실질금리가 오르고 미국은 왜 내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고 있죠. 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최대 화두가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집권하고 있는 당이 사실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승리한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금융 불균형을 줄이려고 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한국은행에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정부에서 이제 물가 쪽에 계속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보다는 BEI를 계속 누르려고 하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역으로
미국 쪽은 뭐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뭐 일시적이다 하면서 BEI 자체는 계속해서 조금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도 계속 했었고, 실질금리는 눌려왔었지만 이제 향후는 다를 거다. 이제 실질금리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중기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퍼랑 PBR로 보더라도 보시면은 이제 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PBR로 살펴보더라 하더라도 PBR 이제 뭐 닷컴 버블 때까지 왔거든요. 이제 5배 닷컴 버블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미국 쪽 S&P PBR은. 근데 이제 PBR이 이렇게 높아졌으면 수익성 자체도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랑 사실 수익성 차이는 없는데, 보시면 ROE, ROE가 2013년, 뭐 14년, 15년이랑 지금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0.5%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PBR은 2배 정도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2배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는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실질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가능을 했었는데, 이제 실질금리 지금 올라가는 사이클이잖아요. 보시면 이 조정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이제 사이클이 곧 될 상황에서 미리 이제 증시는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뭐 어떤 걸 보더라도 상당히 높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채널링을 해봤을 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국내가 사실 지금 쪽은 증시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뉴스에는 이제 국내에 있는 분들이 다 해외로 간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오히려 미리 빠진 국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근데 결국 국내도 결국은 빠질 것 같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구름 상단 부근에서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26일 프랭스팬이 역전이 되긴 했지만 아직 구름대 위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 좀 위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증시를. 그래서 좀 변동성 내려갈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여기에 이제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은 하자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쪽은 사실 위험하게 행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쪽은 여기 439 정도부터 해지를 해서, 원래 그냥 이제 제가 이제 해지했던 기록을 최근에 살펴드리면은 제가 이 정도 부근에 이제 선물 해지, 이때는 옵션이었죠. 옵션 해지를 해서 거의 이 정도 바닥 부근에서 옵션 매도를 하면서 뭐 생각보다 크게 이득을 먹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날려 먹었었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비파 고점이지 않을까? 잘못 좀 생각을 해서 여기선 좀 손실이 있었었고, 근데 여기까지 이제 비파까지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한 439, 여기 625 때였던 것 같아요. 439에서 다시 이제 선물이랑 풋옵션 매수로 좀 해지를 했었고, 이때는 콜도 같이 샀었고요. 여기까지 잘 먹었다가 여기서 이제 풋을 또 팝니다. 제가 이제 선물 매도도 여기서 좀 청산을 하고요. 이제 매수를 하면서 그랬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또 이제 풋옵션을 여기서 샀었나요? 여기서 그 선물을 해지를 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다시 또 콜옵션을 여기서 샀다가 먹었다가 지금은 그냥 국내는 아무것도 사실 파생은 하진 않고요. 역으로 이제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나스닥이 제일 고평가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5파 5점을 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 채널을 딱 치고 나서 저는 좀 이제 선물 매도랑 이제 조금 풋옵션은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전고점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실 살짝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 타던 건 이제 이탈을 했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장 시작하면 좀 빠지지 않을까. 10시 반이 장 시작이잖아요. 뭐 그때 전 좀 빠지지 않을까. 뭐 초간 올라가더라도 여기 전고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좀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고, 결국 손절매 라인이 여기죠. 이제 전고점 넘어가면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그냥 다시 이제 파생을 다 꺾어버리면 되고, 내려가면 그냥 이제 내려가니까 조금씩 이제 춤에 이제 보통 피라미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파생 쪽으로 오히려 좀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 포지션 유지하면서 그냥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도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갱신했다가 여기도 채널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사실 여기도 좀 이제 고점을 친 게 아닌가.
이렇게 급락해서 올라간 게 마지막 오파지 않을까. 추세는 좋습니다만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뭐 소폭 하락을 했는데, 뭐 저는 이제 여기 오파가 여기라고 보기 때문에 1파, 2파, 3파든 뭐 A, B, C든 결국은 좀 빠지지 않을까. 일본 쪽은 뭐 그렇게 보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뭐 미국하고 똑같이 봅니다. 뭐 여기도 4파고 여기도 5파라고 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이제는 사실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들고, 뭐 항생이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하죠. 계속해서 우리나라랑 제일 비슷하게 항생입니다. 여기 A, B, C 끝이 나고 B에 A, B, C 이 정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해 종합은 뭐 계속해서 저는 이제 빠질 거라고는 봅니다. 중기적으로는 뭐 1, 2, 3, 4, 5든 A, B, C든 뭐 저는 뭐 여기 단기 반등은 있더라도 결국은 더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일단 뭐 중국 쪽은 그렇게 보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계속 추세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죠. 뭐 지금 계속 전환선 기준선 위고 26일 프랭스팬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 뭐 과거 정도만큼 추세 힘은 아니지만 뭐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될 것 같다인 것 같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기준선 위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26일 프랭스팬은 역전이 되었으나 일단 뭐 추세가 안 좋다 하기는 뭐하다. 좀 좋은 편에 속한다. 아주 좋다라고 할 순 없지만 기준선 위기 때문에 기준선 깨지기 전까지는 뭐 좀 상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 뭐 WTI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추세가 좀 기준선에서 딱 반등을 해서 아주 나쁘다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아주 좋다라기도 뭐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 거 그냥 기준선으로 여기는 기준을 삼으면 될 것 같고요. 기준선 하회하면 그냥 하방 추세다 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금리 미국 쪽 같은 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내렸거든요. 내리다 보니까 금이랑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저는 뭐 결국에 큰 상승은 못하고 실질금리가 좀 결국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 하면 금은 좀 이제 하락을 좀 크게 했다가 결국 이제 재차 반등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때 조금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금리 한 1% 언저리 되면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국내금리 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뭐 국내금리는 아무래도 엘리어트 파동상 5파를 쳤다고 봅니다. 여기 저점 이후로 A1, 2, 3, 4, 5로 9파 쳤다고 보고요. 고점을 쳤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최대 뭐 한 2.1 뭐 요 정도? 요정 구름대 뭐 요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조정의 사이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미국 쪽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아직까지 저는 이제 5파를 못 쳤다고 보거든요. 1, 2, 3, 4, 5를 못 쳤다고 봐서 저는 사실 전고점은 좀 넘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저는 여기가 이제 여기를 하회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을 하회하지 않는 이상 저는 좀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뭐 물량이 많아서 계속 그냥 들고 있지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한 120 이동평균선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다만 뭐 요즘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 안 파셨으면 뭐 사실 지금 팔기엔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한 이 정도 하락하고 제가 그건 한 11월 4일 한 이 정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팔기도 애매하지 않나. 너무 많이 빠져서 뭐 사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등을 하긴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이제 결국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지금 이게 상승인데 여기가 이제 5파였던 거겠죠, 결국.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A, B, C로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명확하거든요. A, B. 근데 여기도 1, 2, 3, 4, 5 나오고 이제 그래서 그냥 이게 근데 A여서 B가 나오고 이제 C로 빠질지 아니면 그냥 이제 A, B, C로 그냥 끝이 나서 여기가 이제 조정 파동 끝 하고 나서 새로운 상승 파동일지는 뭐 사실 애매합니다. 이건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사전적으로 이렇게까지는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워낙 뭐 변수가 많으니까요. 근데 뭐 저는 뭐 사실 실적도 괜찮고 해서 저는 여기서 상승 추세여도 크게 이상하다고는 안 보는데 뭐 충분히 이제 올라갔다가 뭐 내려가는 가능성도 뭐 배제는 할 수 없다. 뭐 딱 이 정도로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실적 먼저 살펴보면은 뭐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17,250원 정도 되는데 뭐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저는 한 67,000원까지는 사실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봐서 뭐 결국에는 뭐 여기가 조정이 끝이 났든
B 나오고 C로 나왔든 뭐 결국은 더 간다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주주 환원 정책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 뭐 지금이 이제 아직까지 그게 없는데 이제 그거 뭐 이제 자사주 매입했던 거 소각하고 뭐 무상 증자하고 하는 게 뭐 가장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상속 때문에 뭐 저는 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낙폭이 크는데 여기는 근데 이제 1, 2, 3, 4, 5로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1, 2, 3, 4, 5로 근데 1, 2, 3, 4, 5가 끝일 순 없거든요. 하락에. 그래서 B 나오고 한번 C로는 더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싼 구간이긴 하거든요. 사실 추세는 안 좋은데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왜냐면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기대 수익률 자체로 봤을 때 지금 2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싸고 낮을수록 비싼 건데 상당히 싼 구간이어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실질금리 이제 국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인데 실질금리 올라갈 때 이제 수혜를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자. 일단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추세로 봤을 때는 추세 매매를 한다 치면은 그냥 추세가 좋아졌을 때 사도 된다. 근데 저는 뭐 그냥 지금은 그냥 오히려 사실 개인적으로 파생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S 같은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사실 신경 안 쓰고 뭐 워낙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펀더멘털이 다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그냥 파생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결국엔 실질금리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이다. 조정은 보이더라도 뭐 생각은 듭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어차피 또 뒤에 있으니까 뭐 그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오늘 할 종목 그냥 설명 다시 드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먼저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애플 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먼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현재 주가 한 76,6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뭐 FCF로는 고평가 이제 림으로 봤을 때도 한 34% 정도니까 뭐 지금 싼 구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냥 뭐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좀 비싸 보인다 라는 생각은 드는 게 왜냐면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싸고 낮을수록 비싼 건데 삼성전자 항상 8% 정도가 고점 치는 구간이었거든요. 이때도 고점이었었고 이때도 고점이었었고 이때도 딱 7.9% 치고 나서 증시 이제 주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시면 조점이었는데 근데 올라갈 때는 뭐 17%, 뭐 15%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못해도 11%, 뭐 거의 13%. 근데 지금 뭐 사실 아직까지 10%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조정이 여기가 끝이진 않지 않을까. 뭐 결국 더 조정은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금리를 조정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입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죠. 결국 이게 낮다는 것 자체가 금리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비싸 보인다. 뭐 그래서 사실 뭐 굳이 손은 안 간다.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차트를 살펴보면은 근데 다만 뭐 B파는 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 이제 A파 나오고 거의 B파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국내 B파 상승과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근데 그 뒤에 어차피 C파 하락으로 뭐 더 크게 하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살펴보면 롯데케미칼 현재 주가 21만 6천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살짝 그래도 밸류에이션 이 조금 저평가는 살짝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FCF는 82%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사실 이 정도면 그래도 싼 편이다. 사실 싼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 좀 싼 구간에 내려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PBR 봐도 그렇고, 뭐 거의 사실 뭐 바닥 근처에는 와 있는 상황이다. 뭐 딱 여기가 바닥이라 할 순 없겠지만 거의 이제 바닥 근처라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차트가 상당히 좋지 않죠. 뭐 하락폭 워낙 컸기 때문에 뭐 사실 여기가 바닥이다 해도 뭐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A파가 아니라 여긴 그냥 이제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냥 여기도 한번 오랜만에 중기 추세를 봤을 때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게 뭐 케바케긴 한데, 이게 여기를 A, B, C로 봐서 네, 여기가 한 파 끝이 나고 이게 새로운 상승파동, 조정파동, 상승파동이 될지 일단 뭐 저는 좀 그렇게 보인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냥 이 차트를 봤을 때 여기 그냥 1, 2, 3, 4, 5고 조정파동 보이고 뭐 결국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좀 사실 거의 바닥은 사실 여기는 다 간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롯데케미칼은 뭐 거의 바닥이지 않나? 근데 이제 뭐 바닥은 항상 오버슈팅, 밑으로도 오버슈팅이고 위로도 오버슈팅이거든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 있을 때는 막 부담이 있어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고, 최근에 이제 미국장처럼 빠질 땐 또 이유 없이 훨씬 빠지는 코로나 때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좀 사실 싼 구간은 진입했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거든요. 17.4 정도 되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은행주에서는 저는 가장 토픽이긴 하고요. 하나금융지주 이제 뭐 15%, 15.3, 뭐 여기도 사실 높은 거긴 한데 우리 금융지주 대비해서 사실 비싸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JB 같은 경우도 뭐 여기도 뭐 거의 한 17%, 뭐 비싼 건 아니라 사실 여기도 싼 건데, 사실 상대적으로 대형사인 우리 금융지주가 사실 더 하나금융지주랑 비슷한 레벨이라고 쳤을 때 더 싼 거 자체가 우리 금융지가 더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KB 같은 경우는 사실 14대죠. 14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비싸다. 근데 사실 여기도 사실 싼 건데 그냥 너무나 다들 다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비싸 보이지만은 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한 같은 경우도 15 정도 돼서 사실 원래는 되게 높은 건데 여기도 그냥 워낙 우리 금융지주가 싸서 그냥 좀 높아 보인다 인 것 같습니다. 뭐 가격 자체로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제 우리금융지주만 차트를 보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MACD, RSI 뭐 매도 시그널 나와서 뭐 언제든 뭐 사실 여기 상승분에 대한 조정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뭐 나타나면 그냥 나타나는 동안 좀 사자라는 생각이고요. 뭐 사실 시질금리랑 워낙 연동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중기적으로는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웬만해서는 국내든 해외든 주식은 안 하는 게 사실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사실 딱히 뭐 해치를 하지 않는 이상 재미를 못 볼 것 같은 상황이다. 뭐 특정 섹터들, 뭐 원자력이든 뭐 NFT든 뭐 정말 이제 뭐 특정 뭐 그랑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되는 뭐 그런 섹터들 제외하고는 뭐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 뭐 반도체 회로 기판이는 뭐 순간 뭐 좀 실적 잘 나왔던 섹터들이나 뭐 좀 특이한 섹터들 빼고는 사실 전반적으로는 저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쪽 살펴보면은, 애플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사실 그냥 여기 오파 치고 나서 그냥 A, B, C거나 1, 2, 3, 4, 5 뭐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사실 여기도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냥 뭐 저는 이제 여기가 그냥 1, 2, 3, 4, 5로 끝난 것 같거든요. 여기 사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사실 특히 이제 미국 쪽, 특히 테크주 중심으로는 정말 좀 이제는 좀 그냥 손 털고 나오는 게 사실 맞지 않나. 근데 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고 하시면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그냥 선 하나 설정해 놓고 그 선 하회하면 그냥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뭐 일단 뭐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사실 나스닥이 뭐 아직까지도 뭐 큰 움직임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는데, 근데 뭐 이게 또 좀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고 이 모양을 잠시만요. 이 모양을 지금 한번 보시고, 이 S&P 이건 지금 선물은 뭐 거의 23시간이니까 계속 돌아가죠. 멈추지 않죠. 근데 이제 나스닥 100 그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 한 1분봉을 보여드리죠. 1분봉 차트랑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였는데도 차트 모양이 별로 안 다르죠. 보시면 지금.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그냥 이 나스닥 100이 이제 움직임 이동을 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100 선물 자체가. 그래서 아마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이제 거의 지금 비슷한 모양까지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저는 뭐 사실 장 시작하면 좀 빠지지 않을까.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채널도 아까 드렸다시피 다였다가 이제 사실 이탈하는 상황에서 뭐 정말 이제 미국 그 기나 길었던 장세가 이제는 정말 끝이 나는 게 아닌가.
이 정말 보시면 뭐 정말 여기부터 여기에 길고 길었던 이 상승의 조정 파동이 이렇게 크게 조금 나오지 않을까. 뭐 최대 여기 한 500 정도 여기서 아니면은 뭐 7천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 하락이 둘 중 하나 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좀 크게 좀 되돌림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보려면 오늘 내일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걸 보고 뭐 사후적이라도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거는 결국은 사실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결국 미국 쪽은 테이퍼링 하면 지금 실질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어서 결국에는 뭐 사실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해서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나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단기 시계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외국 쪽 미국 쪽 증시를 더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